본성이 못돼 먹은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매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다는 차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말에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일 수 있어요. 차분함을 유지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표정과 목소리 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호흡을 하며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을 가지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할수록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예시, 회사에서 동료가 의도적으로 내 실수를 지적하면서 "넌 왜 매번 이런 실수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실수한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대응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2. 거리 두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가능한 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어울리거나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부정적인 감정은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접촉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물론 완전히 피하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최소한의 접촉으로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중요한 모임이나 일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필요 이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시, 가족 모임에서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친척이 있다면 그들과의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고 적당히 인사를 한 후 다른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거리 두기에 좋은 예입니다. 3. 경계 설정하기.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계속해서 불편한 말이나 행동을 할 때는 이를 그냥 참지 말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이를 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쾌한 말이나 행동이 반복될 때는 이런 식의 대화는 나에게 불편하다거나 이런 말은 듣고 싶지 않다고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경계를 넘었을 때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두지 말고 그들이 그 한계를 존중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친구가 계속해서 내 외모를 지적하며 "넌 살 좀 빼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할 때 "나는 내 몸에 만족해.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또한 그들의 의견에 쉽게 휘둘리지 말고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성이 못돼 먹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 하거나 강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이 모든 상황에서 맞는 것은 아니며 내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보일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동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예시, 회의 중에 동료가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며 "이 방법이 제일 맞아라고 주장할 때 나는 "이 방법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라고 차분하게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5. 논쟁 피하기.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하다 보면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논쟁은 보통 감정적인 폭발을 초래하고 그로 인해 서로 상처를 받거나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성이 못돼 먹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논쟁 자체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화가 더 이상 건설적이지 않다고 느껴지면 그 상황을 벗어나거나 대화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방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 없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예시, 친구가 정치적 주제로 강하게 논쟁을 걸어올 때 이 주제에 대해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대화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6. 긍정적인 관계에 집중하기. 본성이 못돼 먹은 사람들과 얽히는 대신 긍정적인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강화하세요. 이러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감정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대신 나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을 하거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신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본성이 못돼 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감정과 경계를 지키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